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 중앙동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수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특위는 1차 침수 원인에 대해 하수관 공사 과정에서 업체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질타하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선거구별 출마 입지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사 선거는 5명의 출마 입지자가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선 연임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면서 우주공산이 된 도교육감 선거는 출마 입지자 8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40년 군산시는 내륙과 해양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미래상으로 제시됐습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에서 21개 추진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이 2년 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기로 했다가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이 끝나는 올해 말 또다시 휴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발원은 휴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중앙동 침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사업체가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공사업체는 2차 수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지만 1차 침수는 여전히 폭우와 부유물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업체가 익산시에 제출한 경위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익산시의회 중앙동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 답변에 하수관로 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작업반장이 출석했습니다. 업체는 2차 수해 원인이 프로파일이 하수관로를 막아서 발생했다며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차 침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차 침수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원인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2차 침수는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앞지방이 너무 수동을 맞춰서 비가 빠졌던 어쨌든 간에 이에 대해 특위는 업체 주장대로 악취 방지 덮개, 준설토, 이물질이 1차 수해 원인일지라도 비가 내리기 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태만과 과실에 따른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업체가 익산시에 제출한 경위서가 허위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차 수해 이후 공사업체가 점검했다고 주장하는 구간은 몰타르 처리가 끝나지 않은 지점. 그러나 경위서에 실린 사진은 몰타르 시공이 마무리된 구간입니다. 시공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일부러 첨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값만 해놓고 몰타르 안 구간이 풀린 구간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지 않았고 멀쩡한 구간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 이건 뭐냐? 경위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는 허위 경위서라고 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업체는 수해 원인으로 의심되는 구간을 찍은 것이 맞고 공사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체는 1차 침수 전인 7월 3일 이후에는 작업을 안 했다고 진술했지만 7월 6일자 CCTV에는 인부들이 공구통을 가지고 문제가 된 하수관로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정확한 수해 원인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증거 자료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업체도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업체와 익산시가 어떤 1차 피해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가 계속 없다면 더 이상 이것은 의회나 민간협동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수사 의뢰를 통해서 그 직원들이나 현장 소장, 현장 반장 이분들이 주고받은 사진이나 자료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수해 2달 만의 모습을 드러낸 공사업체. 특위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클러스터 조성 기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은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으며 새만금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구별 조성이 오는 2028년 안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 따르면 9개 공구 1,84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4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전체 76.2%인 7개 공구 단지 조성이 오는 2028년까지 완료됩니다. 5공구와 6공구는 정부의 그린산단 조성 계획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4공구와 9공구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성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1, 2공구는 현재 조성이 끝났으며 전체 면적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한국산업단지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을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대해 올해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 때까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시드머니로 구조 고도화 대행 사업자에게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산단 환경 개선 펀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KCN 금강방송은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선거구별 출마 입지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사 선거는 5명의 출마 입지자가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3선 연임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도교육감 선거는 출마 입지자 8명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도지사 선거. 민주당 공천을 노리는 출마 입지자는 모두 4명. 김윤덕, 김성주, 안호영 국회의원의 송하진 도지사입니다. 민주당의 내년 도지사 공천 경쟁은 재선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도전으로 압축됩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첫 3선 도지사 탄생 여부. 또 도지사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는 민주당 경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도내에서의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맞서 정의당도 후보를 내세울 전망입니다. 유력한 출마 입지자로는 오영수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입니다. 3선 연임으로 내년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김승환 교육감. 때문에 포스트 김승환을 노리는 출마 입지자가 8명이나 몰렸습니다.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소장,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이한근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천호성 정부 미래교육연구소장, 황호진 전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입니다. 교수와 교사, 교육행정가 등 출신도 다양합니다. 그동안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최기호, 김승환 도교육감은 교수 출신입니다. 때문에 내년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진보 성향 후보 단일화와 교수 출신이 강세를 이어갈지 여부입니다. 입지자 8명 가운데 4명이 교수 출신입니다. 여기에 진보와 중도 성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내 진보 계열 교육단체들이 오는 11월 말까지 단일 후보를 내세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한근, 차상철, 천호성 등 3명의 입지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김윤태, 나국현, 서거석, 이경한, 황호진 등 5명의 입지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감 선거는 출신과 성향, 입지자들의 자질 등이 유권자 선택의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국토균형발전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정호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정책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관은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의회의장단은 어제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김제시가 제출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분쟁으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가 중재 역할을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으면 정치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옥구읍과 회연면, 대야면 등 군산 지역 8개 읍면동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겨울 철새들이 월동하는 만경강 일대 8개 읍면동과 금강호 주변 나포 십자들녘을 중심으로 볏짚을 수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거나 보리와 귀리, 밀을 철새 먹이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들여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맺은 농민에게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관리도를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억 원을 들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예술조각길과 미술관, 온실정원 등 3천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예술섬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내륙과 해양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5대 목표와 또 21개의 추진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15일 이곳에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공청회는 문창호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경찬 원광대학교 교수, 장태현 전북대학교 교수, 고재찬 군산대학교 산업협력단 교수, 국토연구원 윤주선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감소 및 새만금 사업 등 현안 사항과 전망 분석 등을 통해 핵심 과제 및 정책 방향을 담아 내륙과 해양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미래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미래상 실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활력을 유도하는 첨단 산업 경제도시, 내륙과 해양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물류 거점도시, 추억과 설레의 힘으로 감성 충만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태 안전도시,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누리는 행복복지도시 조성이라는 5대 목표와 21개의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심 기능 확장 및 새만금 파급 효과를 유입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1대 3중 6소 권역으로 새로 설정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40년 인구 계획을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의 45만 명 선에서 29만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저도 도시 기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인구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 도시 기본 계획이랑 이제 이번에 다시 하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인구가 49만에서 29만 줄어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건데 저희가 어떻게 군산시가 이 줄어든 인구를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는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청사진이 순조롭게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익산 배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수확되는 조생종 원황배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대만, 베트남 등지에 500톤이 수출될 계획입니다. 익산 금마면과 낭산면 일대에서는 72개 농가가 69헥타르에 걸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원황과 화산 등 국내 품종을 중심으로 연간 1,200톤의 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익산 여산면 딸기팜이 10월부터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해 딸기잼과 딸기청을 판매하게 됩니다. 익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딸기팜이 백화점 품평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입점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딸기팜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지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제품의 인지도를 쌓았고 백화점 입점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등록 없이 영업한 애견 카페에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한 애견 카페가 무등록 업소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시는 이 애견 카페에 대해 지난 2018년 반려동물용 음식 상품화 시범 사업으로 보조금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견 카페는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무등록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업소 측은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1일과 22일 오후 시간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난 추석보다 3.5% 늘어난 3,200여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계획인데 추석 당일인 21일과 다음 날인 22일,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38만 명으로 추석 당일인 21일 가장 많은 62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림중 군산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성묘와 비대면 안보 인사로 추석 명절을 대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 군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당부와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이 2년 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기로 했다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이 올해 말이면 끝나게 돼 사실상 내년에 다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휴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연 전북인력개발원.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실습생들이 전기차 관련 실험 장비를 이용해 분해와 조립에 열중합니다. 어떻게 작동한다 그런 원리를 알게 되니까 평소에 몰랐던 걸 배워가는 거, 그리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은 이런 도구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곳에서 먼저 현장 실습을 경험한 뒤 곧바로 취업 일선에 뛰어들고 4차 산업 분야인 농업용 드론 교육은 수강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습 장비가 구축돼 있어 이론과 실습이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전기차 생산 공장인 에디슨모터스에 30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 왔을 때 현장 투입이 되었을 때 이제 아예 모르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실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북인력개발원은 맞춤형 실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의 유치로 미래 자동차 제조기술 전문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의 전라북도 내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교육이 시작된 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줄어든 정부 예산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하기로 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가 2년 동안 20억 원의 적자 보전을 약속하면서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중단되면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일 상황. 한 해 10억 원의 적자를 메꾸지 못하면 휴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정무공모 등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자정쯤 인화동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81살 아버지를 때려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48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술에 취한 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다른 형제들과 차별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상 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경찰청의 경우 경찰 1명당 관리하는 신상 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28.9명입니다. 가장 낮은 대구경찰청은 경찰 1명당 21명입니다. 한 의원은 신상 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도 지난해 기준 5,400여 명이나 된다며 경찰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0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2,057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2,380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주 6명을 비롯해 군산 1명, 정읍과 완주 각각 2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수도권 관련 확진 사례도 5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94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4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19만 8,677명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대상의 70.3%로 전국 평균인 66.2%보다 4.1%가 높습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12만 7,433명, 45.1%로 전국 평균인 39.9%를 웃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이재명 후보 전북 경선본부 공동본부장의 뺨을 때려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5분쯤 도의회 앞에서 이뤄진 전북 청년대학생 1,111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직후 이낙연 후보 지지자인 A씨가 이재명 후보 전북 경선본부 공동본부장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보면서 화가 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정신병원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도내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리계장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인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도내 노인돌봄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지자체가 위탁한 민간기관에서 일을 한다며 정부가 처우 개선에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담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모레 새벽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 찬투는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370km 해상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의 진로대로 이동한다면 모레 새벽 3시쯤에는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찬투는 소형이지만 최대 풍속이 초속 35m인데다 강풍 반경이 280km여서 전북 지역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해경은 오늘부터 태풍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보컬 전공이 내년 수시 모집에서 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호원대는 지난 14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6명 모집에 7,664명이 지원해 8.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전형 전체 학과 가운데 실용음악학부 보컬 전공은 17명 모집에 1,585명이 지원했습니다. 실기고사는 다음 달 1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오는 11월 2일에 발표합니다. 군산시는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이 추석을 맞아 사랑의 백미 1,00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백미 기부는 세아베스틸의 임직원이 매월 마련한 후원금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기탁된 쌀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시민 생활수기를 공모합니다. 군산시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 소중함을 일깨우고 군산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착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생활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산문 형식으로 재밌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2021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나의 한복 이야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나의 한복 이야기 사진 공모전은 익산에서 촬영한 한복 관련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9월 2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모던 갤러리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익산역 서부 통로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16개 봉사단체와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021 재난안전 네트워크 발대식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군산 옥도면 이장단 협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10kg 백미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조경 한마음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해 모은 이웃돕기 성금 205만 원을 조촌동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8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